대선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정면 돌파와 지방선거 과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경기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서 새 정부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대선 주자급 거물들이 선거판에 다시 뛰어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기자회견장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대선에서 패배한 죄인이라고 우선 고개를 숙인 이 고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이유를 책임에서 찾았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말렸고 본인도 고민이 컸지만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 고문은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 대한 각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나를 도둑놈으로 몰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선 2달여 만에 다시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수도권 승리로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고 국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제 손으로 그려낸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분당에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고문이 분당이 아닌 인천 출마를 택한 건 심판을 피하기 위한 거라는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12년 장기 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사태의 현장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인사 대참사에 책임이 있는 안 위원장이 명분 없는 출마를 선택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고문은 출마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몰아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검언 유착과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검증 쟁점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권 분리는 야반도주라며 강고한 반대 의사를 밝힌 한 후보자와 한 후보자야말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서 한 후보자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검증 대상입니다. 한 후보자 고교생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 부모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국 수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십시오.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후보자는 딸의 논문이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가 한 후보자와 가족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 부모가 보호자인데 그 한동훈 후보자 부부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무리한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각종 의혹들을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늦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장관의 절반 정도를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정호영, 원희룡 등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추경호 부총리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장관 임명이 안 된 부처의 경우 차관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전국이 계속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하고 싶은데 아무튼 잘하죠. 행복하세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하루 행복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수놓은 연등 행렬에 이어 오늘은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진행된 만큼 많은 신도들이 사찰을 찾았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색연등이 빼곡하게 들어선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8번의 종소리를 품에하는 신도들은 아기불상을 목욕시키고 연등에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 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처님이 남긴 특별한 가르침도 되새깁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온인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인 자비시사입니다. 올해의 봉축표어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세상을 되찾자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밖에서 행사들을 못해서 되게 갑갑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좌석이 200석으로 제한됐던 지난해와 달리 사찰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마스크는 썼으되 다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고맙죠. 감사하고. 오늘 행사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지난해 평택항에서 산재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희 문체부 장관을 통해 치유와 희망의 봄을 기원한다는 축사를 전해왔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새 정부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천태종의 총본산인 충북 단양의 구인사에서도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